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 한 해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로 도행역시란 말을 꼽았습니다. 사마천에서 사기에 나오는 말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사자성어 어려운 말인데요. 초나라 사람 오자스가 아버지와 형이 초평왕에게 죽자 오왕 합녀의 신하가 되어서 나중에 조국인 초나라를 평정한 뒤에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 채찍을 300번이나 내리셨습니다. 이를 질책하는 친구에게 한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수들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선택했을까요? 도행 역시 여야 어느 쪽이 순리를 거스른 것입니까? 혹시 대통령이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전부가 도행역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것만 같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군요. 내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어째 살벌합니다. 국정원 개혁안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또 한판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칠도노조 파업이 현안 중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철우 전 원내대변인입니다. 이철우 의원을 연결하고 2부에서는 민주당 이용덕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구세군 냄비, 올해도 온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와 대중문화계를 관통한 이슈를 살펴봅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윤서 살펴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오겠습니다. 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간지 헤드라인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전원 일치입니다. 이 불신의 늪 빠진 철도, 또 역대 정권이 두 손 든 철도 노조, 박정부는 해낼까,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국민위의 비타협, 박정부의 배수진,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지, 노정대와 단절 선언, 마지막으로 한국노총 총파업 참여, 노동계 대정부 연대투쟁, 이런 헤드라인들이네요. 한국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군요. 이 경찰이 민주노총 강제수색, 이 노동계를 자극해서 노정대길이 되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경찰의 강제수색에 반발해가지고 오는 28일 총파업 이미 하기로 예고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제 한국노총도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좀 엄중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한국노총 모든 회원조합이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노동운동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노사정위가 그동안 민주노총은 빠졌지만 한국노총이 그래도 참여를 하면서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7년 10개월 만에 모두 다 노동계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노정이 좀 정면 대결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관측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죠. 역대 정권이 두 손 든 철도노조. 이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철도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그 경찰 강제수색에 이어서 코레일 측이 기관사하고 열차 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 이런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 좀 강공 모드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된 그 철도 노조 관계자도 2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이 지금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참 신기해요. 이 정부도 코레일도 전부 다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또 야당과 코레일 노조들은 민영화라고 확실히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 안행부가 안전행정위원회가 보고를 받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까? 어제도 국회
국토교통위하고 환경노동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현황, 대책 보고받고 또 해법을 논의를 했는데 오늘은 안전행정위가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이 철도파업 현황, 대책 보고를 받는다 그럽니다. 이런 속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반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법의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를 하자. 이렇게 지금 또 제안을 했습니다. 결의안이냐 아니면 민영화 금지법이냐.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 좀 뭔가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도 노조 그리고 이 국정원 계획안 이런 것 때문에 시끌시끌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는데 사실 엄청난 어제 그 법안이 하나 상임위를 통과했죠. 네. 국회 정무위원회 신규 출안 출자 금지법 이게 통과됐습니다.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어제 그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는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격 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참 여야 그동안 합의가 잘 안 돼 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제민주화 뭐 관련한 가장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기도 했었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 기존 순환 출자에도 좀 제약을 가하자 이런 의견을 가져왔고 새누리당은 그 신규 순환 출자 부분만 금지를 하자 이렇게 맞서 왔는데요. 이번에 그 여야가 한 발씩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예. 야당이 기존 순환 출자 금지 입장에서 조금 물러섰고 여당도 예외 조항 일부 이제 그 양보를 하면서 협상이 좀 급진전된 그런 그 결과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성숙됐으면 솔직히 이런 법안이 필요 없겠죠. 외국에는 네. 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숙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네. 어떻든 재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투자 이게 줄어들 거다. 또 기업의 경영 방어권 이것도 취약해질 거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줄곧 나왔습니다. 예. 재계 쪽에서는 당초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 출자라든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순환 출자라든가 또 기업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때 형성되는 그런 순환 출자 이건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그 정치권에 요구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 출자 부분만 예외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반면에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 의견, 그러니까 거대 재벌 기업에 오히려 사실상 특혜 준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든, 새로 신사업에 진출해야만 투자가 늘 것인데, 그게 걱정이군요. 그런데 3세 승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벌 기업의 지금 경영 승계 구도가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재벌 3세들의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이 아무래도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 간 신규 순환 출자를 활용을 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이에 따라서 재벌 기업들이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아예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주회사 체제로 그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할 거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연말이 가까우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당은 국정원 계획안에 대해 연말 입법을 압박하는 한편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28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이견을 여야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선 다가간 건 예산안과 보수 법안일 텐데요.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여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요사이로. 예. 예. 뭐 국정원 개혁 특위 또 예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쁩니다. 특히 그 국정원 계획에는 그 가장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예.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여야 사자회담, 예.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놨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몇 개, 9개 항을 또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또 2월달까지 한다 이런 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연말까지 하는 내용을 합의는 하되 예. 2월달에 하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테러법이라든지 사이버 테러법, 무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민주당이 먹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먹튀를 하는 겁니까? 뭐 합의를 해주면은 국정은 제약을 하는 것만 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을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자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발칵하고 있죠. 그래서 예. 오늘도 뭐 전체 일을 하니까 또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이제 예산안과 보수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먹튀를 해서 국정원 계획도 제대로 못하고 특검도 못할 거다 이래서 지금 특검 법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서로 먹튀를 걱정하는군요. 정치판이 서로 그 먹튀를 걱정하는 이유가 과거에 늘 그래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 이런 것은 동시에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국민을 위한 예산인데 저는 예산을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면 예산안 처리 안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꼭 원내대표를 꼭 예. 해주십시오. 예.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야당과 철도노조는 도무지 믿질 않거든요. 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철도 노조에서는 민영화 안 한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막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과거에도 투쟁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민영화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파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영화가 아니고 분명하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돈만 더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우선에 정부에서 설득을 좀 잘못한 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시청자들께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왜 민영화라느냐 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가 좀 잘못된 점도 있고 철도 노조 자체에도 개혁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민주노총이 오늘 28일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이 솔직히 국민들은 걱정인데요. 정치인들은 별 걱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민노총이 총파업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나라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북한 문제 이런 걸 겹쳐서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은 그 국민 불안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파업을 나선다면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박 대통령이 당장 어렵다고 원칙 없이 타협한다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 전부 다 해고수순 밟게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81년도에 관제사들이 공무원들이었는데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파업할 수 없다. 48시간 내에 다 돌아오너라. 이래 했는데도 파업이 계속되니까 11,000명을 그때 해고를 했죠. 그리고 대처 영국병을 거쳤다는 대처도 예. 그때 강산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9,500명을 구속을 하고 강경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영국병을 거쳤다는 이야기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강경 일변도로 나가리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군사 정부 때 파업을 한다든지 민주화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구속된 분들을
법에서 많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복권을 시켜주고 이래 했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강경하기 때문에 조금 약한 단체에서 달라들고 이런 것도 용서가 됐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민주화 지수가 20등 드는 이런 나라에 일본, 미국보다 민주화 지수가 더 높습니다. 유엔에 조사했는 게. 이런 나라에서 과거처럼 그런 강경 일변도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그릿 대처 여사 이 편견을 읽으시는지 확실히 그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지금 민주당이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못한다는 조항을 넣자 아니면 민영화 금지 법안을 만들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새누리당은 결의안 내자고 하죠. 어제도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이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소속돼서 논란했는데 그게 법으로 왜 안 되느냐. 물론 FTA에 무슨 모든 분야에 민간 투자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유무역 협정 조항도 있지만 예. 또 우리나라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추진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를 못 한다는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되면은 민영화 못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정말 공공성이 강하면은 민영화를 안 하더라도 경쟁 체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 쉽게 알아듣도록 표 파는 사람을 8천만 원씩 주는 그런 연봉을 주는 사람이 꼭 표를 팔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투입하고 하는 경쟁을 한번 해보자. 다른 데서 이런 어디에서 돈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경쟁을 해보고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민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 계획안 야당과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어제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하루 정도록 했습니다만은 거기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지금은 예산 통제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부 고발 이것을 철저히 법에 하자. 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출입을 못하고로 전면 금지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공정보나 이런 정보 수집을 하는데 출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국정원에서 만드는 국회나 정당이나 언론 이 파급 역량이 큰 그런 데에서는 상시 출입을 하지 않고 좀 출입을 자제하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출입을 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정말 자주 출입해야 될 곳이 국회처럼 보이던데요. 그럼 그거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회에 가장 많이 외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대북 정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들어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을 외국 기자를 가장해서도 정보 요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역할을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못 들어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또 그리고 김정은을 두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의원들이 출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이번에 이석기 사태에서 봤듯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못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국회 출입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사무실이 없고 또 길거리 정보 수집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국민 모두나 들어올 수 있는 국회에 왜 국정원 지금만 못 들어가느냐. 그것도 헌법에 입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나 가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국정원이 이제는 정말 정치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국민적 신뢰가 있으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들 국민들이 뭘 탓하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 파트에 그 축소하는 문제하고 수사권 이 금경에 이관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합의한 바 없죠? 그거는 수사권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야당에서도 그거는 2월 달에 하자. 전반기 12월 말까지 하는 데는 그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도 일부 특위위원들은 수사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합니다. 검경에 넘겨라 이렇게 하는데 검찰 출신 특위위원들도 검찰에서 그걸 받아서 대공수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검찰에 수사하는 건 결과 수사거든요. 예. 뭐 간첩질을 했다 하면 딱 보는 순간 간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공수사는 간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또 역공작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보낸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간첩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 나라 다시 보내서 거꾸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공작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와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는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관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문제 지난번에 사자 합의 때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왜 여야가 특검에 관해 뭐 아직 진척된 논의도 없는데 이렇게 특검 법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야권이 그 국민들한테는 야권 연합하는 것을 이제 지방선거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먼저 번에 실패한 또 우리 지금 통진당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특검이라는 명분으로 야권 연합을 하는 정치 연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특검 법안이 과반수가 넘는 여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 발의한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특검 법안이 안 된다는 것을. 예. 그 정치 연합이라 야합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 개관과 특검 이 두 문제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안과 연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끝내 이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연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건들이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뭐 사자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됐다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됐다고 해서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되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예, 출발 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예, 전일책의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4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유번희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는 아침인데요. 평소보다 교통량이 더디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홍제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사근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구간 짧게 밀립니다. 반대쪽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서행하고 있고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가는 길 과천대로 상황 아직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동작대로도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이동량만 꾸준한 상황이고요. 강남대로도 아직은 양방면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를 깜빡하면 큰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톡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의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중인 우리나라 한빛 부대가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지원받게 됐죠. 네, 내전 위기에 처한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군에 일본군이 실탄 약 1만 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수단 종글레이주 주도 보르에서 현지 재건 활동 중인 한빛 부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임시 공급받기로 했고요. 어제 아베 신조 내각이 약식 내각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협력법을 토대로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국 해외 파병 부대가 무기 지원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탄약 지원을 해외 무기 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 수출 3원칙에 예외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일본왕 아키히도가 팔순을 맞이했다는데 이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인데 현재 일본이 평화법 개정 움직임과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면서요. 네, 어제 팔순을 맞은 아키히토 일왕이 사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후 연합군 점령하에 있던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소중한 것으로 삼아 일본 국헌법을 만들고 다양한 개혁을 통해 지금의 일권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헌법 개정을 재임 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라 향후 일본 정계 개헌 논의가 주목됩니다. 1933년 태어난 아키히토 일왕은 아버지 히로히토 일왕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재임 중 팔순을 맞았습니다. 예, 이 태국이 조기 총선을 놓고 다시 시끄러운데 이 때문에 바트와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태국 바트화가 어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당 32.77바트, 지난 2010년 3월 이후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잉락 친나와 총리가 시위 정국을 수습하겠다면서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선언했는데요. 그럼에도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총선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트화를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국에선 지난달 잉락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태국 증권거래소 지수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이 서유럽도 경제난으로 이 실험 중인데 스페인에서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복권 대박을 터뜨려서 화제가 됐죠. 스페인은 해마다 12월 22일 엘고르도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권 당첨자를 가리는 행사를 여는데요. 올해 총 당첨금이 우리 돈으로 3조 2,400억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1등 당첨금은 약 6억 원 정도로 아주 많진 않은데요. 한 명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대신 수천 명의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 1등 당첨자가 총 6,600장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890장이 수도 마드리드 외곽의 노동자 계층 밀집 지역인 레가네스 지역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돼서 마을 전체가 당첨의 기쁨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스페인을 강타한 경제 위기 탓에 올해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보다는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가난한 노동자 마을에 은총이 내렸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연말 전국을 강타한 철도노조 파업 문제는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여전히 수습할 KTX 운영자의 운영회사를 민영화라고 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코레일과 정부는 절대 민영화는 아니며 불법 파업에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피해를 입는 국민들과 산업 현장입니다. 일부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예,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용득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용득입니다. 예. 이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수습할 KTX 운영, 이 자회사 두고 절대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데 왜 노조가 민영화라고 계속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민영화죠. 외국에서 예를 봐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전부 분할해서 매각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영화의 목적이 뭡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자, 효율성을 좀 올리자 하는 건데, 효율성을 올리자면은 회사를 분사하거나 또는 통합, M&A 하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철도레일을 건설해서 각자 이 수소발 KTX가 각자 철도레일을 건설해서 각자 이용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건설돼 있는 3,500km의 똑같은 레일을 사용하는데 그 분사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큽니까? 지금 회사가 설립된다 그러면 관리 부서나 인원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분사되었던 것도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이 큰 게 상식적인 건데, 지금 이 꼼수를 쓰면서 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60% 이상이 민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과거 정권에서도 꼭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민영화 시키려고 그러면 분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다 못했지 않습니까? 민영화 맞죠. 예. 그리고 민영화 아니라 그러면 또 우리 민주당에서 자, 민영화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불신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해서 정부가 민영화 의지가 없다면 국회 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철도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발의했는데 그거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 새누리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근데 이건 이중적이고 너무 진정성 없는 말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당이 좀 잘해야 되겠는데, 여당이 정부 편만 들고 청와대 편만 들다가.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하죠. 이 수화기를 조금만 입에서 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아까 방금 과거 정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이 한국통신담배공사 다 민영화를 했는데, 네. 그때 철도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철로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지만은 서비스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 네. 그래서 철도 경영 민영화 방침을 밝혔는데, 그 핵심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생산성 문제, 효율성 문제입니다. 네. 예, 야당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야당이 이게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국민 차원에서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또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해주고 이게 공공기관들의 특성인데요. 예. 지금 철도를 민영화했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다 보면은 이미 뉴질랜드는 다시 이제 국유화로 이렇게 가는 거고 영국 같은 데도 지역별로 전부 공공화를 환원되고 회귀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한때 붐이 일어서 이걸 민영화하자 뭐 이랬었지만은 이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좀 투입해서 서비스를 더 해주고 이런 건데 특히 우리 철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KTX에서만 흑자를 냅니다. 예.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적자고요. 그런데 흑자 낸 데서 적자 부분을 좀 메꿔주고 이러는 건데 흑자 나는 KTX를 별도 분사시켜서 결국 기존에 있는 뭐 또 이 철도는 바라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적자를 내자냐 또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럴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이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꼼수 쓰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철도 조합원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막고 있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정부 여당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드릴 질문이 좀 많았어요. 네네. 예. 그런데 어떻든 정부와 코레일이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이용덕 최고위원께서도 이 민영화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국민들도 그렇죠.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이 상식적으로 이건 KTX가 민영화 전 단계 분사시키는 거는 민영화 전 단계다. 예, 민영화 전 단계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철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우리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금 뉴질랜드를 말씀하셨는데 뉴질랜드가 앞으로 공적 통제를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철도는 거의 다 민영화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이제 민영화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영화를 추진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은 다시 국유화 또는 공공화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짓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철도 파업이 일어나자마자 국제노조 쪽에서 철도 부분에서 왔었어요. 영국도 왔고 뉴질랜드도 왔고 다 와서 우리 민주당하고 같이 또 민주노총과 같이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여론조사나 정보가 모두 이 청와대 코드에만 맞춰가지고 억지로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국가적 불행이나 국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글쎄, 하여튼 민영화냐, 공영화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부 다 국민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좋은 결론이 나오면 되겠죠. 근데 어떻든 말이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경영에 관련된 문제다. 이래서 불법 파업으로 보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 노동운동도 다 좋지만 사법권에 복종해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법권에 복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리스 노조도 지난번 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고, 예. 영국도 대처 수상의 노동 정책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고,
전부 정부 정책 반대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가 갑자기 파업을 했습니까? 충분히 예고가 된 파업이었습니다. 정부가 조정하고 타협할 자세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은 자회사 설립 등은 자기들의 권한 받기라고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고 청와대 뜻에 정부 뜻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불법 파업이라고 자꾸 한다 그러면 이 공공부문 구조 개혁이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들,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딱 임금 오르냐 내리느냐 오늘의 것만 가지고 파업을 하라고 하는 이 법이 잘못된 거죠. 예, 결국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다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 국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법도 국격에 맞춰서 예. 외국의 노동법과 맞춰야 됩니다. 예, 결국 이제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어쨌든 지금 직위에 지금 파업은요 두 가지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거를 자꾸 비하하고 또 자기들의 뭐 철밥통 사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철도 노조도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더 이상의 이 공공재인 철도를 민영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책무도 파업 이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민영화는 우리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예고된 방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파업을 하는 거지. 너무 파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저 사람들 자기 주머니 때문에 파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철도 노동자들이 철밥통 사수라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참 걱정되는 게 철도 조합원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24시간 막교대 했잖아요. 가장 열악한 직종이잖아요. 산업 재해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벼락이 쳐도 선로 정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예, 수화기를 철밥통 사수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죠. 예, 수화기를 조금만 떼주시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이 과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떻든 현재 지금 직위 해제된 인원이 무려 7,999명, 8,000명인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복귀를 하지 않으면 코레일에서는 앞으로 해고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사 300명,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든 정치권에서 나서서 절충을 좀 시켜서 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정부와 코레일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든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소위 구성도 제안하고 이랬던 건데, 새누리당이 반대했죠. 물론 정부의 입장을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치권 입장에서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고, 지금 이렇게 파업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넘는 직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남발하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예. 최악의 정부 대응이었는데 영국 대처 수상도 그런 대응은 안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 한국노총위원장이었습니다. 이용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내가
쉐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